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분산형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졌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분산형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집에도 조그만 비물 탱크를 만들고 우리 집에 그 침투 시설을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같이 이걸 내가 해야지만이 전체 시스템이 안전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그걸 잘 몰라서 자기가 어떤 기여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뭐 저런 조그만 통 같은 거는 뭐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들어서 너도 다 만들어서 큰 비가 올 때 미리 받아두면은 그게 조금밖에 비가 안 내려가서 이제 댐이 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빗물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모아야 되겠습니까? 모아야 돼요. 네. 빗물을 모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요. 근데 왜 빗물을 모아야 되느냐면은 이제 같이 모으더라도 이제 밑에서 모을 수가 있고 위에서 모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밑에서 모으는 게 좋습니까? 위에서 모으는 게 좋습니까? 위에서. 왜 그렇죠? 깨끗한 물. 또 위에서 모으는 거하고 밑에서 모으는 거는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모으면 위치 에너지가 높고 밑에서 모으면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고 이걸 퍼쓰려면은 퍼서 보내야 되고 또 밑에서 모으면은 좀 지저분해지죠. 도로를 거치고 뭐 다른 거 다 묻은 다음에 오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위에서 모으게 되면은 깨끗한 물을 모을 수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가 있고 하다못해 뭐 뿌려서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또 텃밭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자원 대용을 쓸 수 있는데 밑에다 두면은 더러워서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홍수 방지용 그 한 번만밖에 못 쓰게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뭐 위에서 모으나 밑에서 모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 방법에서는 분명히 위에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망친 다음에 공부한 학생이 있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은 똑같은데 어떤 친구는 힘이 들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빗물을 모으더라도 지금까지는 밑에서 모으는 일변도로 했었는데 위에서 모으자.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도 줄일 수가 있고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물 관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모을 것이냐 밑에서 모을 것이냐 크게 모을 것이냐 작게 모을 것이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모은 것은 이제 전부 다 빗물을 강에다 집어넣고 강에다 커다란 시설물을 만들고 거기서 관리하자는 것인데 물을 거기서 퍼쓰게 되면은 저 위에 산 꼭대기까지 보낼 때 또 장거리를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면에 조그만 걸 여러 개 만들어 두게 되면은 거기서 모은 걸 갖다 그 근처에 쓰는 거예요. 쓰고 모자란 건 큰 데서 받아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낼 것을 조그맣게 받기 때문에 문제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뭐 물이 얼마큼 있다 이거보다는 우리 집에 물이 얼마큼 있다 그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위에 저기서 뭐 물이 부족하다 뭐 많다 그러는데도 수도꼭지 쓰면 물이 콸콸 나오게 되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물 관리는 우리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큰 시설만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관여를 하는 물 관리 이것이 필요해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빗물을 관리하자는 게 또 다른 생각이고요. 오늘 첫 시간은 빗물에 대한 오해, 빗물이 산성비다라는 오해, 빗물이 더럽지 않을까 하는 오해, 빗물 관리를 한꺼번에 크게 모여서 할 것이냐 작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혹시 다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빗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야 되다는 생각, 그러니까 오목형 마인드로 가자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한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던 빗물, 이제는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산성인 빗물도 모으면은 중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왜 보통 우리가 유럽에 많이 가보면은 물론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을 다들 쓰고 다닙니다. 하지만 좀 보슬비가 내릴 때는 쓰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유럽에는 산성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쓰고 다니지 않는 건지, 우리나라에는 도시에 특히 내리는 비가 모두 다 산성비인지 그 점이 또 궁금합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비는 모든 비가 산성입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공기 중에 그 탄산가스와 그 화학적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빗물도 pH 5.6으로서 산성입니다. 근데 그 산성이 위험도를 우리가 너무 이제 과장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맞아도 전혀 문제 없는 산성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왜 비를 다 맞고 다닐까 했을 때는 그래서 비가 자주 와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비가 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선조들도 우산을 안 썼었습니다. 비가 되면 농부들도 이제 도롱이나 아니면 삿갓을 쓰고 이제 비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에 대한 공경심이지 갖고 있었고 비를 뭐 피하거나 이런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산성비라는 그 잘못된 생각. 산성비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산성비가 이렇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좀 과장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만 바꾼다면은 빗물이 쓰레기 같은 아주 사람한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소중한 자원이고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빗물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빗물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실제로 빗물 모아서 돈 번 얘기, 그리고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얘기, 모든 우리 국가 전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더욱더 솔깃해지는데요. 한무영의 빗물의 재발견,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빗물로 부자 되기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